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 건설회사의 노래에 나왔던 건설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여름 때 폭우였어요. 근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을 때 물을 퍼내느라고 삽질을 엄청 했죠. 비를 맞으면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 회사를 지원하는 후배님들한테 뭔가 이런 현 상황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볼까요? 나는 기사, 우리 사원 아닌 기사, 운전기사 아닌 건축기사. 기사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건설 현장에서는 사원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현장에서 사원은 다 기사예요.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건 없건 다 기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리를 달면 대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감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보통 작업자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반장님 그거 김 기사가 할 거예요, 이거랑, 반장님 그거 김사원이 할 거예요, 요거랑. 아무래도 사원보다는 기사, 왠지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전문적인 느낌 때문에 기사라는 얘기를 더 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발누베로 계산했는데 호퍼가 물을 먹나? 왜 숫자가 안 맞지? 공구리 더 띄워야 되나? 건설 용어들은 대부분 일본어들이 변형된 것들이 많죠. 누베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일본어를 류베이라는 거를 루베, 누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 입방미터라고 하죠.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이제 레미콘 한 차당 6루베의 콘크리트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곳에 레미콘 2대를 쳤다 라고 한다면 총 12세제곱미터의 부피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설했다라는 단어도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데 아마 뭐 한자, 일본어, 우리말이 섞였겠죠. 원래는 콘크리트를 부었다 라는 표현이 가장 맞겠죠. 부은 거니까. 타설했다, 쳤다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퍼가 물을 먹나? 호퍼는 영어로 호퍼고, 이건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보통 소량의 콘크리트를 어디 구석에다 칠 때,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곳에 칠 때,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지게차로 옮겨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크레인으로 올려서 타설을 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레미콘 차가 이제 보통 못 들어가는 곳에 씁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는 반드시 물로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입구 부분이 콘크리트로 굳어서 다시는 못 쓰게 돼요. 공구리 더 띄워야 되나? 공구리는 뭐 다들 익숙하시죠? 콘크리트입니다. 뭐 저도 1년차 때는 공구리 되게 쓰기 좀 민망했어요. 창피하고. 아마 지금 공구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어색하네요. 현장에서 그렇게 안 쓰거든요. 덴바는 표시했는데 반장님 미스라로 10전. 자, 덴바는 사전 검색을 해보면 일본어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윗면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이제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얼마만큼 쳐야 되는지 높이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덴바 표시했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장님 미스라로 10전. 반장이 뭐 보통 철근 반장, 전기 반장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자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을 이제 반장님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는 그냥 작업자분들을 다 반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고요. 작업자님 이렇게 해서 잘 안 불러요. 그냥 반장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협력업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럼 총괄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스라, 이거는 끝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콘크리트 타설 높이 표시한다고 청테이프 붙이고 있죠. 이때 이 청테이프의 아래 기준이 타설 높이냐 아니면 윗 기준이 타설 높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아래스라 기준이에요, 윗스라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높이 10전, 전은 센티미터입니다. 사실 건축에서는 보통 단위를 밀리미터를 써요. 생략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거 문 사이즈 1200짜리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1200mm 라는 얘기예요. 근데 센티미터 단위를 쓰고 싶을 때는 현장에서는 보통 그냥 전을 붙입니다. 결국 다시 핫3 해야 돼. 시야기도 같이 해. 핫3, 할석, 뭐 돌을 깬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도 이상한 한자어죠.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를 도면보다 좀 더 크게 쳤거나 아니면 좀 삐져나왔거나 이럴 때 깨야 되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런 핫3 기계 한마들이라고 하죠. 이걸로 콘크리트를 깨는 겁니다.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야기, 요거는 표면 마감을 얘기합니다. 콘크리트를 그냥 두면은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 바닥처럼 이제 좀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마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런 걸로 이렇게 촉촉촉촉촉촉촉 아니면은 요런 걸로 촉촉촉촉촉 이렇게 해서 표면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은 한 발을 먹어. 머리도 같이 먹어. 시멘트 가루를 먹어. 한반은 현장에 있는 식당을 얘기합니다. 보통 현장 안에 있는데 현장 밖에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백반이고요. 맛은 뭐 뚜빠가 있는 구루마. 이제 마지막 방통을 쳐야지. 구루마는 수레입니다. 요런 거요. 방통은 방바닥 통 미장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아파트 구조를 보시면 여기 구조체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난방 코일을 이렇게 막 깔아요. 그 다음에 몰타를 붓습니다. 몰타는 시멘트랑 물이랑 모래랑 섞은 건데 이 작업을 하는 거를 방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장이라는 건 원래 이제 뭘 바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벽에 아니면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다 그러면 시멘트 미장, 뭐 황토를 바른다 황토 미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 전체를 몰탈로 채우는 거 방바닥 통 미장, 방통. 반장님 쌀로 여기로. 아 그럼 거기 나라시 좀 해줘야지. 사일로는 영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저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현장에서는 방통을 치면 오전에 일찍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계속 치는데 그러려면 계속 벌크 차량이 와서 치는 것보다는 기존에 좀 저장돼 있던 거를 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통을 칠 때는 사일로를 불러서 방통을 치게 됩니다. 나라시는 땅을 다지는 걸 얘기를 해요. 평평하게. 현장은 아시다시피 계속 흙을 부었다가 이제 뱀에 오길 했다가 다시 팠다가 이러면서 울퉁불퉁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겠죠. 근데 아까 봤던 사일로처럼 이런 무거운 거를 세워야 되는데 뭐 땅이 이제 기울어져 있거나 해서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평탄하게 다지기를 하는데 그걸 나라시 한다고 해줍니다. 호이스트 노바시도 해야 되는데. 노바시는 연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건물이 이제 5층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호이스를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 네, 건물이 이제 막 더 올라가겠죠? 한 10층까지 또 가겠죠? 그러면 호이스트를 더 연장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거를 노바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호이스트뿐만 아니라 연장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아시바,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경우도 올리는 거를 연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시바는 언제 끝나요? 아시바는 비계입니다. 가설 구조물이고요. 또 이렇게 철판으로 돼 있고 이제 사다리 같은 계단도 있고 건물 외벽이나 아니면 건물 내부에 깊은 홀 같은데 그런 곳에는 기존에 계단이 없잖아요. 사다리도 안 닿고 그럴 때 이 아시바들을 계속 가설로 올려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바닥이 데코복해졌어요. 데코복코 이거는 울럭불럭한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집을 보러 갔어요. 그럼 이제 맨발로 바닥을 쭉 걸어봅니다. 그럼 바닥에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없으면 제일 좋지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왔던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좀 바닥에 데코복해진 것 같은데요? 그럼 흠칫 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용어를 알지? 블루폼으로 게리까이 해요. 폼은 콘크리트의 형태를 잡아주는 형틀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유로폼, 알루미늄폼, 알루미늄폼은 알폼이에요. 뭐 깽폼 등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리가이는 바꾼다, 교체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은 야리끼리 하시죠. 야리끼리는 시간 할당제가 아닌 업무 할당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일을 빨리 우리도 끝내고 그 다음 일을 붙여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작업자한테 오늘은 야리끼리 하시죠, 이 얘기를 하면 보통은 작업자들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양을 그 다음날까지 조금 남겨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야리끼리를 주면은 한 3시면 다 끝내고 그냥 퇴근해버려요. 다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보면서 시켜야 됩니다. 대체 소장들은 매일 얘기해도 대수랑 남네. 데스라는 출력 인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날 몇 명이 나왔냐, 뭐 어디 작업을 하냐. 근데 소장님들이 진짜 안 내요. 자, 건설은 짓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짓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 인원수대로 그날이 얼마나 작업이 되겠구나,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구나를 판단을 해요. 근데 뭐 맨날 너무 바빠가지고 갑자기 일이 터져서 자재가 갑자기 들어왔네. 사실이긴 해요.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주 업무는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빨리 작업 일보를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엑스밴드, 하네스, 뭐 안전벨트, 여러가지 용어로 쓰는데 주 목적은 고소 작업을 할 때 이 안전구리 체결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혹시나 이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생명줄인 거죠. 생각보다 무겁고요. 여름엔 엄청 덥습니다. 호이스트 고장난 계단 내려가 연골 팔려. 호이스트는 지나가다가 건설 현장 보시면 이렇게 뭐 구멍 막 뚫려 있는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건물 위로 쫙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외부에서. 주 목적은 자재로 옮기는 거고요, 사람이 타는 것보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좀 잘 해야 돼요, 이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뭐 나중에 자재를 넣어야 되는데 자재 사이즈가 호이스트에 안 들어가네, 그럼 타워커링으로 들어서 뭐 창문 안으로 밀어넣고 좀 일이 번거로워집니다. 너무나도 급하면 셧다운 공사해. 셧다운 공사는 공장 건축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이제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고 증축을 하던 보수를 하던 쉬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뭐 밤새 공사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오늘의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네요. 그리고 이게 구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